65번부터 봅시다. 간단해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보면 x, y, z의 합의 4승의 의미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제곱한 상황을 한 번 더 뭐 하는 거랑 같다. 제곱한 상황하고 똑같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는 우리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 구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다? x, y, z의 합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랑 x, y, y, z, zx의 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제 앞에 거 통분해 봅시다. 그럼 통분하면 분모 x, y, z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느낌으로 그러면 분모가 x, y, z 였으니까 위아래 얼마 곱해야 돼? y, z 위아래 zx 위아래 xy 그걸 순서에 맞게 내가 썼을 때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0이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중딩 때부터 배워. 어떤 상황이냐면 분수꼴이 0 나오잖아. 그럼 분자가 0인 거야. 자, 수학에서는 절대적으로 분모에 0 되게 하는 친구를 넣으면 안 돼. 자, 0분의 0 이런 거 없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분수의 꼴이 제로가 나오면 무조건 분자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냥 딱 이거 하나만 보면 일단 분자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0이다 라는 것과 xyz가 0이 아니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분모가 0 되게 하는 친구 절대 넣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야. 말 안 되는 거다. 자, 그럼 xyz가 0이 아니다의 의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x, y, z가 전부 다 0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힌트를 꼼꼼하게 뽑아내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건 얘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거에다가 이거 몇 개씩 더해주면 돼? 2개씩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 더하기 0이니까 2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곱했습니다. 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도 풀이를 모르면 쓰지 말고 일단 한 번 더 풀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찍어서 바로 당일날 올리니까 한 번 더 안 풀린다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 되는 겁니다. 다음 75번 봅니다. 간략하게 적어 놓을 부분이 있다면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75번. 자, x하고 y의 그 값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떤 느낌이다? 켤레의 느낌이다. 켤레의 느낌이 떴을 때 친구들 처음 해야 되는 행동이 뭐 아니면 뭐 구하기. 더하기 아니면 빼기 먼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했어? 곱하기. 세 번째는 나누기다라고 얘기해줬어. 근데 이걸 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맞지? 자,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기 전에 얘 먼저 통분해 봅시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어야 하니? xy 되어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분자는 자, 앞에 친구는 위아래 x 곱할 거고 뒤에 친구는 위아래 y 곱할 거 아니냐? 그러면 분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것만 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야지. 이거는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 x 플러스 y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보자. 두 개 더하면 얼마의 값이 나와? 4가 나오고
앞에서 빼봅시다. 빼면 얼마가 나와? 2루트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너희는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얘 선택했을 겁니다. 루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수의 꼴이 더 쉬우니까. 그럼 제로 구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차식을 구해야 하니까 1차식을 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얘 가운데 나오는 친구가 플러스 2xy가 되기 때문에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두 개의 xy를 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있는데 나한테 누가 없어? 얘가 없으니까 이거 구해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구해봅시다. 곱하기 xy 곱해주시면 합차공식이 적용되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니까 1이다라는 거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x 더하기 y는 4였습니다. 제곱하면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2와 똑같으니까 14. 그럼 분모는 xy였으니까 1 분의 분자는 14. 마무리 14.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77번 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자, 77번을 본다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친구 보세요. 몇 차 구하라는 거냐? 4차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먼저 아이디어 생각하랬잖아.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아이디어다? 첫 번째, 1차, 3차 곱하는 데서 나온다. 또는 2차 제곱하는 데서 나온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작전 중에서 너희는 어떤 작전 써야 될까? 1차, 3차 곱하는 걸 써야 하는 거야. 이유. 2차 없고 1차, 3차가 지금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걸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야.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XY 100% 필요합니다. 그 XY를 어디서 구하는 거야? 요 두 친구한테서 구하는 거야. 자, 세제곱 공식에서 계산을 하기 위한 식셈이 뭐라 했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를 세제곱해 주신 다음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하시나? 나와 있는 숫자만 다 넣어 보겠습니다. 얘 얼마? 10이다라고 할 수 있고 x 더하기 y가 1이니까 1 3번 해봤자 1. 먼저 그 다음 여기를 계산하라 했다. 무조건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 거다. 얘가 1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xy다라고 할 수 있겠고 1 넘어갑시다. 9. 그럼 우리 xy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나 여기까지? 이제 저 4차를 구하는 형태를 아이디어를 1차식 곱하기 3차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시다. 전개를 해봅시다. 두 개 항의 개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1, 2 때리게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xy의 세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1, 2 때려주시면 플러스 x세제곱 y의 플러스 y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난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얘랑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럼 필요하지 않은 이 친구를 또 그냥 넘기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해주신 다음 둘 다 뭐 갖고 있어? x, y 하나씩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x, y로 묶어내 보시면 y 2개 나올 거고 x 2개 나올 거야. 그것 또한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해하시겠나?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은 자, 이거를 넘긴 걸 써봅시다. x 플러스 y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y의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또 뭐 구해야 돼? 이거 구해 주셔야지. 이거 구하는 과정은 쌤이 생략해도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4차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간략하게 쓸 거 있으면 적으시고 일단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구할 것이냐?
79번 갑니다. 자, 단 줄 거 놓으셔야 된다. 괜히 나와 있는 단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된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단의 역할이 뭘 한다? 나한테 부호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일단 x-x분의 1이 얼마? 3이다라고 나와 있고 저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을 쳐다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 아, 이거 합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합차니까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빼기 x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 뭐 구해주셔야 돼? 이거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원래 있던 친구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걸 무슨 느낌이라고 했노, 정연아? 맞았어. 부호 반대의 느낌이야. 그게 5가 돌긋네. 거기서 5 그리고 있으면 내가 돌긋다 진짜. 부호 반대의 느낌은 어떤 공식을 통하자?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친구를 제곱을 한 식을 원래 있던 조건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의 제곱을 원래 있던 식의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누가 와? 2. 얘는 가운데 하유라 얼마가 와? 얘? 얘 전개하면 가운데 얼마가 와? 얘? 아니, 얘 전개하면 가운데 얼마가 와? 아, 힘들다. 마이너스 2.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를 하면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 4 더하면 13이다라 할 수 있는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얼마 생각해 볼래? 서인아, x값 1.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양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호가 결정되었습니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 그때는 부호를 알려주는 힌트가 없었다면 풀마 루트 13이다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객관식이잖아. 얼추 느낌으로 5번이다라고 다들 얘기는 했을 겁니다. 맞지?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가셔야 된다.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적어 놓으시고 간략하게 지우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81번은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 조금 차수에 맞게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x 세제곱이 있다면 그 짝꿍은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고, 자, x 제곱하고 x 제곱분의 2를 봤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 2로 묶으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1차 쪽을 쳐다본다면 내가 3으로 묶었을 때 x-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x 빼기 x분의 1이다 이런 뜻인 거야. 맞지? 그걸 어디서 구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중3 때처럼 그냥 주지 않는다. 그럼 쌤이 그때 어떻게 하랬냐? 저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은 0.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x는 0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양변을 x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눴다. 그래서 x 빼기 4 빼기 x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이 얼마가 돼?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먼저 2차식 구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x 빼기 x분의 1을 제곱을 한 상황에서 가운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맞춰주려면 플러스 2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다음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 공식이 x 빼기 x분의 1 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엄밀하게 말하면 1 곱하기 x 빼기 x분의 1이다라고 앞선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집어넣어주면 18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집어넣어줘서 세제곱하면 64가 될 것이고, 4가 되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서 12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6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과정을 이제 위에다가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걸로 하고 마무리는 너희가 직접 해보시기를. 다음 85번 갑시다. 자, 아직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필수 예제 문제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 해야 된다. 너희는 얘한테 미친 듯이 2를 곱해 주려고 해야 되고, 그럼 그 2를 곱하는 과정에서 2분의 1도 같이 곱해야 하니까 그 과정을 바로 써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2bc에 마이너스 2ca 라고까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난 이제 이걸 그냥 간결하게만 쓸 거다. 이 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준다. 모르면 개념을 다시 봐라. 2a제곱을 a제곱으로 분리할 거고, 2b제곱을 b제곱으로 분리, 그 다음에 2c제곱을 c제곱으로 분리합시다. 자,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를 얘하고 섞어서 쓴다면 뭐가 나오냐? a-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bc 얘하고 b제곱 하나하고 c제곱 하나를 이용한다면 또 완전 제곱식 b-c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자, 마이너스 2ca 얘랑 c제곱 하나 남은 거랑 a제곱 하나 남은 걸 이용을 했다면 c-a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의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었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다. 같은 의미가 되겠구나.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a 빼기 b가 7이래. 자, 이거 7이야. 제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49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b 빼기 c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을 한다면 얼마가 돼? 9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에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 저거 왼쪽 길이 그냥 더해봐 또는 빼봐. 자, 저기 왼쪽 좌변 길이 내가 더해본다면 뭐가 나와? a-c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변 길이 더해주시면 얘는 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을 너희가 알다 보니까 어차피 c마 a 제곱이나 a마 c 제곱은 똑같은 배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난 뭐 엄밀하게 따진다면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 있잖아. 얘가 4니까 맞지? 제곱해 주시면 16이다. 이거 다 더해서 2분의 1 곱하면 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만약 저 식이 는 0이었다라고 되어 있다면 얘가 0이라는 상황, 얘가 0이라는 상황은 실수를 제곱했을 때 상황이랑 똑같은데 우리 실수 제곱하면 어떤 값을 가진다 했냐?
대표 주자 1, 0, 마 1. 양수 0, 음수의 대표 주자 1, 0, 마 1. 제곱했을 때 그 친구의 부호를 생각하는 겁니다. 1 제곱했다. 양수. 0 제곱했다. 0. 마이너스 1 제곱했다. 양수. 그러면 실수라는 친구를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거 제곱한 놈하고 제곱한 놈하고 제곱한 놈하고 더해서 곱하기 2분의 1 했대. 0 나왔대. 무슨 의미냐? 요거 곱하기 요게 2분의 1, 0 나왔다라는 것은 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게 0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자. 이 자식들을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데 그거 3개를 갖다가 더했는데 0이래. 무슨 의미일까? 자체적으로 다 0이었다 이런 뜻인 거야. 이 자식들이 다 0이었다고.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쌤이 얘라고 하는 게 이 덩어리가 0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 속에 있는 친구가 얼마였어? 0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B가 0이니까 A랑 B가 똑같은 거야. 또 마찬가지 얘가 0이라는 뜻은 이 안에 있는 속이 0이라는 거니까 B마 C가 0이면 B랑 C가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 덩어리도 0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속에 있는 C마 A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랑 A가 똑같다. 살펴봅시다. A랑 B랑 C가 다 같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는 0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덧대주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89번으로 갑시다. 연습 문제 B를 풀면서 만약 너희가 이걸 그냥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 1101이가 1101 곱하기 99 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왔을 텐데 그런 계산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딩한테 시키지는 않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치환을 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풀어보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 10이란 친구를 이제 치환하셔도 됩니다. 그럼 앞에 친구 10제곱 빼기 1,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조금 더 식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추천을 하지 않고 나는 100을 치환을 아마 했을 겁니다. 100을 x라고 했다면 99는 뭐가 되니? x 빼기 1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친구를 내가 쪼개볼게. 10,000 더하기 100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잖아. 만은 100을 제곱해야 합니다. x 제곱이 되고 100은 x입니다. 거기에 1을 더하고 있구나. 이거 전개해라 이 뜻이잖아, 맞지? 자, 이거는 진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친구는 곱셈 공식을 잘하는 편에 속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한다. 쌤도 군대 갔다 와갖고 이걸 보는데 한 2년, 3년 정도 걸렸다. 바로 보이지 않아. 얘는 어떤 친구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식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한 식은 뭐라 했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 AB의 A 마이너스 B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인 A 마이너스 B를 묶어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나옵니다. 개념 수업을 할 때 계산을 위한 식, 인수분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얘에 해당되는 게 이 친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를 시켰을 때. 자, 바로 안 보여도 된다. 우리 눈에 익으면 된다. 이제 계속 익혔다가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2개, 3개니까 여기 x를 1, 2, 3 마이너스 1을 1, 2, 3 전개시켜서 정리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실수를 안 하고 이걸 이렇게 바로 보는 것까지는 시험 치기 전까지만 마스터 해주면 된다. 처음 봤을 때 적용하기가 힘들면 친구들 이렇게 하랬다 쓰는 겁니다.
비교를 해봐라. A 대신에 X, B 대신에 1. 부호는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A 대신에 X. X하고 1을 곱했고 1제곱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A 자리에 X, B 자리에 1 요렇게 되는 거구나. 치환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잖아. 10의 거듭제곱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10제곱하면 1에다가 0을 2개를 달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10의 세제곱의 의미는 1에다가 0을 3개를 달아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말 안 한다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거 1단원 하고 나면 2단원 들어가잖아, 맞지? 1단원 누적돼서 2단원을 푸는 실력이 키워져야 되는 거다. 1단원 따르고 2단원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1단원에서 배운 걸 토대로 2단원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연결해서 써주셔야 된다. 91번 가봅니다. 일단 직사각형 줄 그어 놓으시고, 쌤이 그 풀이에다가 써놨지만 직사각형 특징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이거 지금 부채꼴이야. 부채꼴인데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이야. 쭉 올라가 봐. 그럼 한 점에서 그어서 이렇게 다 그어준다면 이 길이가 다 얼마가 되는 거야? 다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이 점과 여기 이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도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친구부터 여기 이 친구까지 점 그어서 이렇게 착 연결해도 이 노란색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8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하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길이가 여기 이 길이랑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 주시면 된다. 왜?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중2 때 배웠으니까. 더 나아가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갑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내가 x라고 잡고 세로를 y다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당연히 지금 활용 문제니까 둘 다가 길이니까 양수 조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습관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쳐다본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인물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빗변 제곱이니까 64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가세의 길이의 합이 10이라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가세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xy를 물어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요 두 친구 통해서 이거 구할 수 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 맞지? 안 합니다. (93번) 참 말을 잘 들어요. 공식을 모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예빈아,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하랬어 내가? 네이버에 찾아보고 위에 쓰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손에 익습니다. 천재가 아니니까 손으로 쓰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일단 93번에 가서 9의 건널비, 9의 겉이라고 쓸게.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센스가 있으면 자 넓이에 대한 건 제곱입니다.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잖아. 맞지? 그 다음에 9의 부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부피니까 3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외우기가 힘들면 이렇게 외우면 된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거고. 자, 큰 거를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큰 거 반지름을 A. 그럼 작은 친구 9의 반지름을 B라고 잡았다 치자. 두 구의 건널비의 합. 큰 친구의 건널비는 4파이 A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작은 구의 건널비 4파이 B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40파이다라고 나와 있구나. 그 다음, 지름의 길이의 합. 지름 2A, 2B니까 2A, 2B의 합이 8이니까 얘는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이해하겠나 여기까지? 자, 식을 정리하는 게 아직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더 보기가 힘듭니다. 자, 두 개 뭐 갖고 있어? 둘 다 4파이를 갖고 있습니다. 묶어 보시는 거야. 이게 적응이 되어야 우리 이제 나중에 3단원 인수분해할 때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식 정리하는 것은 연습이 답이다. 이거는 능력치고 나발이고 없다. 이건 연습만이 답인 거다. 양변을 봅시다. 4파이로 양변을 나눕시다. 그럼 여기가 10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 a 플러스 b는 4까지 구했어. 맞지?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나타내 봅시다. 두 구의 부피의 합. 그럼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었고, 또 다른 친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b 제곱입니다. 또 공통적인 게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 3분의 4 파이가 보여요. 안 보이면 안경 쓰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묶일 거 아니냐. 이제 나 뭐 구해주시면 돼? 이거 구해줄 수 있잖아. 맞지? 뭘 통해서? 얘랑 얘를 통해서. 그럼 이걸 구할 때 머릿속으로 또 정리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 a 플러스 b가 필요하고 a, b가 필요하잖아. 지금 a 플러스 b와 a, b가 필요한데 a 플 b는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 이식하고 얘 이식을 통해서 뭘 구하자? 일단 a, b 구해내자.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해서 마무리 너희가 해주시면 되고, 정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식과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a가 높이 구하는 방법, 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이 a가 한 변의 길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중3 친구들이 이거 다 했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원래 중3 때 배웠어. 근데 중2로 내려가면서 이게 엇갈렸어. 과정 자체가.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쌤이 보여주겠습니다.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정삼각형은 가기 전보다 몇 도입니까? 60도입니다. 그럼 여기 몇 도가 되겠냐? 30도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몇 도가 되냐? 60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특수각입니다. 특수각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루트 3입니다. 2짜리가 A입니다. 그럼 1짜리는 얼마가 되겠니? 2분의 A가 됩니다. 1짜리가 2분의 A였다면 루트 3짜리는 얼마가 되니?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 정삼각형이니까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밑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객관식에서 바로바로 쓰여야 되니까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구라 없이 우리가 또 졸업할 때까지 이거 한 200번 정도는 쓸 겁니다. 이 공식을 한 200번 정도 쓰게 되어 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도형들입니다. 자, 9의 건널비 부피는 진짜 안 나옵니다. 고1 때만 나올 거야. 이런 데서 애들이
공식을 안 외워서 틀리게 만들기 위함 선생님들의 하나 그냥 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너희 이거 공식 까먹었을 거야. 왜? 중1 때 배웠으니까 해서 한 번씩 출제하는 거지.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97번) 갑시다. 해설지를 보면 실제로 얘로 나눠놨습니다.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딱 이런 겁니다. 검산식으로 내가 표현을 했다 치자. 지금 뭘 나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는 뭘로 나누었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을 qx라고 할게. 나머지는요, 나누어 떨어졌대 없는 거잖아. 검산식으로 쓴 상황인 거야. 이해하나 여기까지? 자, 한번 보자. 3차식이야. 근데 요 자석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이 자석은 몇 차식이 되어야 돼? 1차식이 되어야 돼. 다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때 이제 그 다음 확인할 거 뭐라 했냐? 맨 앞에 거 상수라 했다. 그럼 나는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상수를 쌤이 그 전 시간에 k라고 잡았을 거야. 근데 굳이 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왜? 깔끔하니까. 상수가 a잖아. 그럼 1 곱하기 얘 했을 때 a 나와야 되니까 이 상수 또한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 하고 이제 계수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3차하고 상수는 내가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 갖다 버리고 2차나 1차 쓰면 됩니다. 2차 씁시다. 얘하고 얘. 그러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5x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a 얼마가 되어야 되겠냐? 7. 끝납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누기 자체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뭘 어떻게 나누고 자시고 했다. 무조건 검산식을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다. 내가 어떤 작전을 할지. 계수 비교법을 쓸지 수치 대입법을 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잖아. 2단원을 풀 때도 1단원을 푸는 거 이어서 가주셔야 된다는 게 아마 이런 의미가 되지 않는가. 검산식이 필수입니다. 뭘 나눴다라고 하는 저런 문장에서. (101번) 갑니다.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 뭘 나눴는데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몫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다면 qx. 나머지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다면 보통 r이라고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봅시다. 검산식 쓸 거야. px라는 식을 뭘로 나눴다?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는데 몫이 3x 마이너스 4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검산식 썼습니다. 그냥 이거 딱 전개하면 뭐가 나와? px식이 나오잖아. 맞지? 전개해 봅시다. 그럼 3x의 제곱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4x 그럼 플러스 5x다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가 px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px를 뭘로 나눴을 때 물어보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물어본다. 1차식으로 나눴다 한정. 뭘 쓰면 더 간단하다? 조립제법을 쓰면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1차 상수 얘를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얼마로 해주셔야 돼? 3으로 해야 합니다. 해라고 생각하라 했으니까. 자, 3 그대로 내려와서 3 곱하고 올리세요. 9 더합시다. 14
곱하고 올립시다. 42. 아, 내가 풀이를 잘못 썼구나. 자,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2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내가 이거 아마 나머지 0이라고 썼나? 맞지? 내가 틀렸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검산식으로 써볼게. px는 얘니까 x-3 곱하기 2차식 한번 해주면 1차식이 되니까 3x 플러스 14에다가 플러스 28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고 몫이다라고 할 수 있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 103번은 내가 안 풀어줬었나?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 건가? 여기 103번 누가 질문했잖아. 내 103번 안 해줬어? 이거 해줬던 것 같은데. 했지? 너 이거 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이 양서인이가. 자, px는 뭘로 나누었다?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나누어 준 식이 1차식이니까 이걸 나머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상수다 이렇게 일단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105번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일단 따지는 게 이 식을 딱 이게 맞는 식이니까 1차식 나눴잖아? 그럼 이 새끼는 상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1차. 그 다음 말을 보는 거야. px의 식을 뭘로 나눈 걸로 바꾸고 싶대? 2x-1로 나눈 걸로 바꾸고 싶대. 여기에서 변형이 가능한가 확인하는 게 2차. 가능하다. 뭐 하면 돼? 내가 여기에 미친 듯이 2를 곱하고 싶어 해야 하는 거야. 그럼 곱했다면 얼마도 곱해야 하는 거야? 2분의 1도 곱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 2를 여기다가 곱하고 이 2분의 1은 뒤로 넘겨서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니까 2x-1이 되고 얘랑 얘 곱하니까 뒤에 2분의 1 qx 플러스 r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됐지? 이제 3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몇 차식으로 나누었다? 1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럼 이게 나머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가? 네, 가능해요. 그럼 마무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 뭐라 했어? 검산식으로 쓰고 몇 차로 나누었는가? 그럼 나머지 상황은 이렇다. 그게 1차. 그럼 2차는 위의 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3차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는가? 꼼꼼하게 하기 마무리. 끝입니다. 105번을 그대로 가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105번까지 하고 한 턴 쉬었다가 다시 그 뒤에 거 풀이 들어갑시다. 105번 갑니다. 검산식으로 씁시다. px의 식을 뭘로 나누었더니 2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래? 1이래 썼습니다. 이렇게 x, px 줄 거라. 우린 지금 검산식으로 구했던 식은 그냥 px라는 식입니다. 이걸 x, px로 바꾸고 싶다면 양변에 뭐 하면 돼? x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양변에 x를 곱해 주시면 x 2x-1 qx 플러스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1차적으로 확인 안 했는데요. 이미 한 겁니다.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상수니까. 그냥 확인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넘긴 겁니다. x, px를 구하려면 양변에 x를 곱해야 합니다. 곱했습니다. 이게 x, px인 거야. 이걸 뭘로 나누고 싶대? x 빼기 2분의 1로 나누고 싶대. 변형이 가능하잖아. 여기에서 뭐 하면 돼? 2를 빼내면 되잖아. 여기에서 2를 빼내면 x 빼기 2분의 1이 되잖아. 그걸 다시 써볼게. 그러면 x 빼기 2분의 1 식 정리입니다.
그러면 2x qx 플러스 x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에 이 친구가 2로 묶어내면 x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 2를 얘 하고 같이 곱해줘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차 확인해야 한다. 나 뭘로 나누었다라고 할 거라 했냐? 이걸로 나누었다라고 할 거래. 알았어? 그럼 이게 나머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가? 생각해봐. 안 되는 거잖아. 내가 1차식으로 나누었어. 그럼 나머지가 1차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내가 나누어야 하는 친구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풀이에 x를 뭘로 나누었다? x 빼기 2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쓴 거라고. 자, 나누기 들어가면 얼마 곱해야 돼? 1 곱해야 되고 x 빼기 2분의 1 빼버리면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 부분까지를 내가 검산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얘는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목 1 더하기 나머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까지? 한 3번, 4번 풀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친구로 묶어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낸다면 x 빼기 2분의 1로 묶어내놨어. 그럼 중괄호 열어주시고 여기에는 2x, qx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과정만 묶어주는 거다.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얼마가 들어가? 1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나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상수니까 알맞게 된 상황인 거야. 그럼 누가 몫이라고 해야 되겠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문제 해결될 겁니다. 3번만 시작.
일단 오늘 한 것 중에는 105번이 제일 그냥 질문할 만하다라는 질문이고 나머지는 별로 아니고 일단 실전 트레이닝 가봅시다. 113번. 자, 이것도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갑니다. 저 나와 있는 XY의 조건이 또 어떤 느낌이야? 켤레의 느낌인 거야. 그러면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 나누기.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먼저 이거 통분합시다. 그럼 분모가 XY가 될 겁니다. 그럼 위아래 X 곱하니까 X 세제곱. 그 뒤에 Y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X 빼기 Y 구해야 되고, 그 다음 XY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X 빼기 Y 구해봅시다. X에서 Y 뺐다. 얼마가 돼? 2다라고 할 수가 있고, XY 두 개 곱하면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따라서 또한 2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로 분자 구해 주시고 연산해 주시면 답 될 거예요. 직접 해보셔야 된다. 안 하면 계속 못한다. 115번 갑니다, 이제. (115번도) 마찬가지다. 수셈에 나와 있는 유제 스타일이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통분한다. 그럼 분모 a, b, c가 될 거고, 필요한 것들을 분자 분모에 곱하다 보면 형태가 a, b, b, c, c, a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분모는 지금 나와 있고 이 분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분자를 구하는 상황이 저기에 있는 식을 따져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b, c의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옵니다. 도식 써봐서 하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질문하시면 안 된다, 사실. 자, 119번 갑시다. 내가 간략하게 거기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피타고라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는다면, 자, 이 직각삼각형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겉면이 전부 다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가 C다라고 할 수 있으니 BG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 그래서 BG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이것도 수직이니까. 그러면 GD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밑면을 살펴봅시다. 이것 또한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BD의 제곱은 여기 이변 A제곱 더하기 여기 이변 B제곱의 합이랑 똑같다. 따라서
저기에 있는 119번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제곱들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합을 2배 해줘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자. 건널비가 148이다. 직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총 2개씩 있다. 세 쌍이 2개씩 있는 거야. 그럼 각각의 면의 넓이를 구하면 AB, BC, CA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2개씩 있는 게 148이니까 한 개씩은 74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이다. 이 각각의 똑같은 길이들이 몇 개씩 있냐? 4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의 합을 4배 해준 게 60이니까 저걸 4로 나눠라 15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2 때 이 제곱의 형태를 잘 안 외웠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꼭 외우셔야 된다. 11제곱이 121, 12제곱이 144, 그 다음 13제곱이 169, 14제곱이 196, 15제곱이 225, 16의 제곱이 256, 17의 제곱이 289. 쌤은 여기까지만 외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25의 제곱은 625. 이 정도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연산 실력으로 커버해 주시면 된다. 이건 진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써줘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9번. 121번 갑시다. 자, 또 문장 시작 자체가 뭘로 나눴다 이따구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먼저 검산식을 써보는 겁니다. 검산식을 써봤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식을 뭘로 나누었냐?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 몫을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rx다라고 할 거란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상황이 조건이 충족을 하려면 여기에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되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예시입니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지금 우리 몇 차식으로 나누었어? 2차. 그럼 나머지 몇 차가 되어야 돼? 1차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1차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n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n-1차 이하라고 생각하라 했듯이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1차 이하의 식. 그러면 최대 1차식인 거야. 그걸 이렇게 잡는 거야. ax 플러스 b였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 지금 딱 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야? 마3이랑 마1 유혹하고 있어. 맞지? 그래서 그때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방법 없다. 직접 노가다 나누기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을 뭘로 나눌 것이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 자, 나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 이하가 될 때까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기 들어간다면 4x 곱했을 겁니다. 그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2x. 자,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날라갈 거고 빼주시면 5x의 제곱 빼주시면 마이너스 13x 플러스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 바로 해야 한다. 아직 2차니까. 그럼 이제 얼마 곱할 거야? 플러스 5 곱할 거 아니냐? 그러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가 될 테니 또 빼봅시다. 뺐을 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 된다. 멈추는 겁니다.
내가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썼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RX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QX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되나?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Q1 값을 구할 거야.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9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R-2 값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렴. 그럼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 이걸 두 개를 다시 뭐 해라? 더해라. 따라서 답은 8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로 나뉜다 했다.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만약에 또는 이게 1차식이었다면 조립제법 쓰면 되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정석의 노가다 이제 정석의 나누기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거 복습하세요. 남은 시간. 질문한 거 복습해라.